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정도 오시는 분들은 요새는 주식에다가도 뭐 해놓고 하지만 여자분들한테 소개할 때 주식 얼마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먹혀. 그냥 오히려 이게 훨씬 낫거든요. 대표님, 결혼 정년기인 일반적인 초보분들이랑 노총각 노처녀분들의 매칭 난이도 있잖아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노총각 노처녀는 아무래도 한 3배 정도 나지 않을까? 2~3배? 그 정도로. 힘들죠. 서로들 고집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칭이 정확히 왜 어려운 걸까요? 이유를 나열하자면 진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노총각 노처녀들이 성공한 사례를 좀 나열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결혼에 성공시킨 노총각님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42이고요. 키는 172, 직업은 중견기업 차장, 연봉 8천, 학력은 지방 사립 4년제 졸업을 하셨고요. 자산은 현금, 주식, 전세보증금 3억 이상이었고 집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노후 대비는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있는 정도? 세모. 기타 특징은 약간의 탈모와 툭 튀어나온 뱃살. 흔히 보는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결혼 못한 이유는요. 파혼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애를 쉬었어. 여자에 대한 약간 좀 그 의심병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감 상실. 답답했죠? 근데 이분이 좀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 띠노군갑 수준의 30대 여성만 선호를 했어요. 출산 때문에. 띠노갑을 이 스펙에 가능해요? 안 되지.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팩폭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일단 탈모부터 관리를 해줬습니다. 탈모 또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병원이 있어서 연결을 해줬고 제품도 소개를 하고요. 하이땡이라는 데 브랜드를 또 알려줘서 안 되면 가발이라도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운동은 이제 뱃살 줄이는 다이어트 약 병원 가셔서 처방받아라 약도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산은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 집을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 해서 차라리 너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경기도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좀 한 채 사라 라고 해서 저랑 진행을 하시면서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상형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떻게? 30대 후반까지 봐라. 네가 볼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배 닿았지 아저씨지 머리 빠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이라도 조율해라 장가 가려면. 근데 이분은 2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2세를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2세를 보려면 뭐야? 결혼을 해야 뭐 2세를 볼 거 아니에요?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또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아지긴 하지만 진짜 하늘에서 주는 것 같아 아이는. 그래서 일단은 조율을 다 해보자 골고루 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소개한 첫 번째 여성은요. 나이는 37, 키는 160, 직업은 중소기업 사무직이었고요. 연봉은 5천이었고요. 학교는 전문대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자산은 8천,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시 이분은 1억 지원이 가능했어요. 여자분이 노총각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 남자를 바꿨죠. 제가 여자한테 얘기했어. 남자분이 약간은 좀 아저씨 같을 수 있다. 근데 연봉도 괜찮고 이 친구가 그리고 집도 갖고 있어서 결혼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한번 봐라. 하니까 여자분도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본 거지. 그리고 취미가 일치했어. 맛집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이런 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거 다 해주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할 못했죠. 집도 없지 머리도 흐려고 어떻게 만나 여자를.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두 분은 현재 지금 6개월째 연애 중이십니다.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정도 오시는 분들은 돈을 좀 모아놓고 요새는 주식에다가도 뭐 해놓고 하지만 여자분들한테 소개할 때 주식 얼마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먹혀. 그냥 오히려 어디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찌됐건. 근데 남자분이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면 이 자산을 굴려서 오히려 경기도권이나 좀 외곽이더라도 빌라 하나라도 구매를 하라고 꼭 얘기를 해요. 아주 정말 저렴한 집이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달라. 이제 노처녀를 결혼시킨 사례입니다. 힘들었어요. 노처녀님 스펙입니다. 나이는 39, 키 170, 직업은 경찰 공무원, 연봉 5천, 학력은 인서울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 자산은 지방 빌라를 소유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이 친구 어때요? 학력 되게 좋네. 학력 좋죠. 직업도 괜찮아. 직업도 좋죠. 나이하고 너무 문제죠. 특히 키. 키 큰 거 어때요? 저는 여성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뭐 문의가 막 78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릴 때는 그나마 소개를 어떻게든 하는데 나이까지 있으면서 키도 크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남자는 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나이 먹으면. 그리고 남자들 평균 키가 73, 4잖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키 큰 여성은 진짜 예쁘고 진짜 경제력 좋지 않은 이상 내가 남들보다 키가 뭐
174 이상이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긴 해요. 선택지가 좁아져요. 키 큰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오히려 남자 키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자기가 이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이 친구가 결혼을 못했던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됐어. 학교를 좀 좋은 데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의 남편의 기준에 맞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은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키도 있잖아. 자기가 크잖아. 근데 키를 180 이상을 봤어요. 그럼 생각해봐. 180 이상의 대기업 다니고 거기다가 또래 한두 살 차이만 해달래.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40에 180이야. 그리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연봉도 1억 넘어. 그러면은 39에 여자 만날 거예요, 이분? 고개를 왜 또 저기는 절레절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 같으면 만나겠냐. 언니 안 돼요. 저 시집 가야 돼요. 라고 해서 내가 팩복을 했어요. 네 친구들 결혼 몇 살에 했어? 했더니 뭐 29, 30 이럴 때 한 거야. 어릴 때 했잖아. 너는 지금 39이야. 인정하죠, 당연히. 그리고 키는 네가 평균적으로 큰 거다. 네가 맞춰라. 그리고 비율만 나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남자가.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럼 키도 조율하겠습니다. 왜냐면 결혼할 생각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나이를 풀라 그랬어요. 39이야. 너 지금 재혼 수연도 가능해야 돼. 아이 없는 재혼 가능하니? 처음에는 수용 못했어요. 근데 진행하다가 충격받았어. 재혼이요? 너 재혼 불나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를 못 풀더라고. 근데 제가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또래 남자들을 일단 해줬어요. 야, 이런 여자가 있는데 한번 괜찮으니까 봐. 근데 지금 저희는 후기를 주잖아요. 그랬더니 남자들 후기가 나이 들어 보여요. 또래가 아니라 누나 같아요. 막 이제 이런 후기를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줬더니 언니 나이 조율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팩폭이 제일 좋아. 알아야 돼.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요. 남자들이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본인이 봐야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몇 살까지 풀었을까요? 8살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풀었냐? 아이 없는 재혼까지. 왜냐면 여자분이 경제력 포기를 못했어. 그래서 제가 여자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 돈 있는 남자. 노처녀와 매칭된 남자의 스펙이십니다. 나이는 45, 키는 173, 직업은 자영업, 어떤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요. 월 수입은 월 800 이상, 좀 잘 벌 때는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요. 학력은 대학교 중퇴입니다. 고졸이죠. 그다음 이 친구는 경기도 아파트에 자가가 하나 있어요. 34평짜리.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뭐 하느라고 45까지 결혼을 못 하신 거예요? 이분은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한 번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셔서 다시 일으키느라고 좀 늦어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자분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키 큰 여자를 선호했어, 남자분이. 왜냐면 자기는 아기 낳았을 때 자기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한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된 거지. 그러면 대표님이 키를 넓게 보라고 안 했으면 소개 받지 못하려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자는 키를 제가 넓혔고 남자분은 원하는 걸 제가 갖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 또 자기가 돈이 있잖아. 5살 이상의 연하만 보고 싶어 했어. 여자하고 딱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분은 나이도 30대 초중반만 저한테 해달라고 했었던 분인데 제가 어필을 했지. 너 지금 초중반 봤는데 여자들이 너 어떻게 생각해? 너 나이 들어 보인다 하잖아. 그럼 너도 어떻게 해야 돼? 나이 차이 좀 조율을 하고 대신 네가 원하는 키 큰 여자. 그리고 이 친구가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학교를 중퇴했잖아요. 고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너 봐봐. 학력 좋은 여자 원한다고 했잖아. 유전자를 위해서 키 크고 학력. 네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여자다. 단 네가 원하는 조건 중에 2가지 만족했잖아. 가자. 라고 해서 만났는데 둘이 눈이 딱 맞은 거죠. 피디님들 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할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맞는 말 같은 게 제 주변 친구만 봐도 결혼하겠다 친구가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 보면 나는 이번 생에 글렀다. 결혼은 포기해야지.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이 과거에 비해서 힘들어진 거는 맞지만 또 넉넉한 환경이 아니어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마침 이렇게 떠오르는 저희 회원 사례가 있는데 이 남자분 역시도 결혼을 포기했다가 저를 만나셔서 결혼에 성공하신 남자분이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제가 또 용기를 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포기했는데 남자가 굳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를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다른 결정사를 이용해봤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라고 했대요? 한 3-4군데는 이용을 해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개도 받아봤지만 매번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던 거고 세 번째는 우연히 저희 채널을 보고서 한방 언니면 나를 결혼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한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진짜 나는 한방 언니 여기서도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거의 막바지에 온 거네요. 막바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는 38.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만혼이라 그래서 노총각이죠. 직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과장님이십니다. 연봉은 5천 초반 정도 되시고요. 학력은 지방사립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자산은 서울 소재 빌라를 소유를 했고요.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집 마련을 하긴 했네요. 그럼 결혼 준비했고요.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어서 또 연금도 나오시는 집안이 괜찮았죠. 외모는 굉장히 평범하고 키는 한 73 정도였는데 이분의 치명적인 단점이 피부가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딱 보면 피부가 왜 저래? 라고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애가 잘 안 됐던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의 스펙을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나이에 비해 연봉이 아주 높지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정도. 두 번째는 이제 인서울대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아쉽긴 한 면이었고, 그다음 피부 관리가 좀 안 돼서 이게 좀 진짜 아쉬웠어요. 외모가 좀 아쉬웠죠.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 장점도 있었던 게 세 번째, 이분의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지만 회사 자체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었고요. 네 번째는 부모님 양쪽이 다 노후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엄청 큰 단점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분은? 이 친구는 외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 피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게 뭐 여자들한테 얼마나 어필이 될까? 그런 거에 좀 무지했던 거지.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요. 관리를 너무 안 한 느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만났을 때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성분들 중에 피부가 좀 옛날 군인 아저씨들 보면 스름하면서 빨그작작한 피부 있죠. 그런 피부가 그냥 뭐 자연스러운 피부다, 남자를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어때요? 남자들도 뽀예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관리도 좀 해주긴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본인이 스펙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항상 친구들하고 좀 비교가 되다 보니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 열등감이 이게 심해가지고 나는 결혼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못한다 이런 마인드가 그냥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형 조율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높길래 그거를 조율을 못해요? 남자분의 이상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자기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어린 여자가 좋아요 라고 해서 20대 여성만 고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엄마처럼 공무원인 여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공무원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이 없고 뭘 모르니까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팩폭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로 날린 팩폭은 20대에 고집할 거면 그냥 혼자 살아라. 20대가 너의 외모를 좋아할 리가 없다. 20대는 피부도 좋고 피부도 하얗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지 넌 지금의 모습 아저씨 같지 않냐 라고 제가 팩폭을 날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이도 20대면서 공무원을 해달라? 공무원이 너를 왜 만나냐. 공무원은 말 그대로 본인하고 비슷한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많거나 이런 남자를 원하지 너 정도의 스펙을 원하진 않는다 라고 제가 팩폭을 날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본인이 만약에 공무원에 이쁘고 20대 딸이 있는데 30대 후반의 아저씨, 본인 같은 아저씨한테 결혼시키겠냐 그랬더니 이제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맞는 말만 한대요. 맞는 말이잖아 사실. 이렇게 패면 기분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자분이 제가 성향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나빠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 자세가 괜찮더라고요. 듣고 보니 대표님 말이 맞네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서 이 친구는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팩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의 팩폭을 수용하지 못하면 저희하고는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 받아들여야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수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갖고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수용이 가능하신 분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타 결정사 이용한 적 있는데 거기는 뭐 다 가능하다고 내내 하던데.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업체들 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결혼정보 회사 자체가 그냥 대부분 고객의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 그래야 고객이 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 무조건 내내 하는 경우도 있죠. 거의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 친구도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말해서 막상 나온 여들은 그러지 않고. 그럼요. 가입시킬 때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해드렸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대 여성은 포기해라. 30대 여성으로 보자. 그러니까 여성의 스타일이
스타일이나 외모가 어려 보이면 30대 여성도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도 너도 38이지 않냐? 여자분 나이 35까지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조율을 제가 시켰고요. 두 번째는 외모 관리하자. 일단 지금 쓴 안경부터 벗고 렌즈를 끼자. 그리고 피부관리샵에 가자. 일단은 피부과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조금 통통한 편이어서 살을 살짝 빼자. 조금의 다이어트도 강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격지심을 버려라. 축 처진 어깨, 자신감 없는 표정, 이런 건 너무 매력 없다. 스펙 좋아도 이런 남자면 진짜 매력이 없다. 일단 웃는 연습부터 하자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웃는 영상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결정상대 사람을 갱생을 시켜주는데. 와, 저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이 진짜 절실했기 때문에 전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했어. 좀 피부 관리도 하고 했는데 진짜 스타일이 싹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 남자 진짜 100% 결혼하겠다. 저는 그때 또 딱 눈치를 챘죠. 그래서 바로 제가 소개에 들어갔습니다. 한 7명 정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여성분 스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자분 나이는 32살이었고요. 직업은 중소기업 디자이너, 연봉은 4천 초반이고요. 학력은 지방사립 4년제를 나오셨고, 여자분 자산은 1억이 넘어요. 현금. 왜냐면 이렇게 몇 년째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적금을 또 붓고 있었고요. 부모님 노후는 세모 정도, 본인이 간간히 용돈을 드리는 정도. 외모는 키는 158에 여자분 피부가 좀 좋았어. 아기자기 예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남자가 꽂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꽂혔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학력, 직업을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직업 자체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특수직이잖아.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요. 두 번째, 경제관념. 적금을 되게 오래 부어서 이걸 1억까지 만들고 만나는 당시에 적금을 쪼개서 또 몇 개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피부가 안 좋았잖아. 여자가 피부미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잖아.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20대의 여성을 원했었는데 어찌됐건 여자가 30대 초반을 만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이를 포기한 대신에 20대 못지않은 피부를 가진 여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됐던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여성분이 왜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원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첫 번째는 남자분이 어찌됐건 집이 있었잖아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돈을 모아서 빌라를 샀다는 거. 그런 게 본인하고 경제관념이 좀 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잘생기진 않았지만 외모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남자가 변신을 한 거에 성공을 했죠. 세 번째가 관심사가 서로 맞고 말이 잘 통했고, 그리고 이분이 특히나 남성의 안정적인 직장, 중소기업이지만 회사를 보니 굉장히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회사여서 안정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분이 나이가 좀 있었지만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결심을 했대요. 이렇게 6개월 초고속으로 만남하고 초고속으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결혼을 한 거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서두르는 편이죠, 제가. 빨리빨리 하자 할 거면. 마음만 먹으면 빨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거의 포기 직전이었던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됐고요.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집값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처럼 나의 열등의식이나 외모나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난 여자 만날 수 없어, 결혼 못해라고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뭐 쉽게 바꿀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내부적인 요소를 좀 바꾸시면 결혼에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연 속의 남성분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